자연 치료로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암 진단을 받은 뒤 대학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료만을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에 들어가고 음식과 약초에 모든 희망을 거는 선택. 과연 그 선택의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연 치료를 둘러싼 오해와 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기준과 선택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암에 걸려서 대학병원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혼자 치료를 해보겠다고 뭐 산에 가시거나 어떤 암 캠프 이런 데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 그분들 치료율이 어떨 것 같아? TV 같은 데 보면 가끔 뭐 그렇게 호전됐다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TV에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실제로는 산에 가거나 자연 캠프에 갔다가 암이 악화돼서 나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찍게 됐거든. 대학병원 치료율을 보면은 이게 국한이 1, 2기인데 1, 2기 치료율은 전체적으로 다 높아.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4기가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 대학병원 치료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산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대학병원 치료와 자연 치료나 이런 걸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생존율이 높거든. 최근에도 분명히 수술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유방암 3기에 이제 유방암이 있고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당연히 이제 선항암을 권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권했는데, 그분이 뭐 항암도 싫고 수술도 싫다 그래서 자연치료 하다가 4개월 만에 간전이 한 15개, 뼈전이, 그 다음에 유방은 더 커지고 림프절은 이 여기 쇄골상부 림프절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환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거를 그냥 혼자 혹은 비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암이라는 게 같은 산기를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암이 커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지. 근데 만약에 그 커지는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 음. 자연 치료를 해보겠다 하고 대학 치료를 거부하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일반적으로 암이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보면 왜 사람들이 대학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혹은 뭐 터부시하거나 이렇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항암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나는 이 책이 상당히 그거를 조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뭐 일단 책만 보면 항암제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항암제를 4기암의 경우에 항암제만 하는 경우는 치료율이 낮지만,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한다든지 뭐 항암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치료율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항암제 자체를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4기암인데 항암을 뭐 50번, 60번, 70번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일컫는 건데, 항암제 전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괜히 두려움만 조장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항암제를 거부하고 자연치료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건 굉장한 오해다. 또 하나가 있지.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지, 나는 자연이다. 여기에 산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된다. 실제로 많은 50대 6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은 은퇴하신 다음에 산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생존한 분들이 뭐 말기에 산에 가서 생존한 분들은 거의 없어. 다 돌아가시거든. 내가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보면서 산으로 가서 산 사람을 몇 명 못 봤어 나는. 그런 분들 TV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실제로는 1, 2기 혹은 3기에 수술하고 항암을 마치고 나서 간 분들이 많아 실제로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치 대학병원 치료 안 받고 산 치료만 받아서 좋아졌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산다, 이거는 굉장한 오해다.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지. 산에 가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카페에 이 책이 소개되면서, 원래 암 치료를 쓰지 않는 그거를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하는데, 뭐 당뇨약에 쓴 처방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또 구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먹어서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3, 4년을 지켜보니까 어떠냐,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재발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이런 치료법은 표적항암요법과 굉장히 유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세포고, 이게 세포 핵이고 세포 성장하는 경로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들을 막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제 양약을 원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뭐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항생제들이나 항생제나 구충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접근을 한 건데, 그런데 그들도 역시 약의 종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내성이 온다는 거야. 내성이 와서 결국은 재발되고 전이돼 돌아가신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자, 지금 이제 그럼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거야.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1cm 암 안에는 1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얘들이 다 동일하면 치료가 굉장히 쉬웠겠지. 그런데 얘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세 겹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야. 암은 이게 암의 1cm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바깥쪽은 초기암 세포, 얘는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항암제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암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많은 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아주 잘 들어.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유방암 3기암 환자가 4개월 만에 사기 돼서 간에만 열 몇 개 뼈전이 되고 막 암도 엄청 커지고 림프도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이런 분이 지금 항암하고 나서 이번에 거의 없어졌거든. 요것만 좀 남았어. 줄기암만 남았어. 우리가 독성항암제가 100년 정도 전 이론으로 만들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거든. 실제로 요 초기암을 죽이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거부할 건 아니다 라는 거고, 하지만 이걸로 완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줄기암이라는 게 있고 종양 미세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대책이 아직 없거든. 종양 미세환경이나 줄기암에 대한 건 아직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장하듯이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를 고려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환자들이 이런 고려를 한 치료들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됐다는 거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론이 나와서 대학병원까지 나오는데 보통 30년, 40년, 50년이 걸린다는 게 현실적인 딜레마야. 사실은 이 이론이, 줄기암 이론이 93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주류 이론이 돼야지 이게 뭐 제약회사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주류 이론이 이미 됐어. 지난 10년간 논문이 150만 건이거든. 그럼 주류 이론이 됐잖아. 그런데 제약회사가 지금 201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 FDA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허가 내는데, 그 2030년 정도나 돼야지 대학병원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관점, 줄기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꼭 약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고압산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right now 적용을 해야 된다.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이 종양 미세환경, 이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지. 언론을 통해서. 항암제가 들어가는 걸 50% 정도 얘가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를 없애거나 얇게 만들어야 항암제가 잘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지금 너무 없다는 거지. 이 종양 미세환경 이론도 2000년경에 이제 나왔고 이미 지난 10년간 100만 건이 논문 나왔기 때문에 주류로 인정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약회사가 작년에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 나오는데 얼마 걸려? 또 여기서 뭐 한 15년, 20년 또 걸리는 거지. 2050년에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대학병원 치료가 현재 하는 게 답은 아니야. 100%는 아니야. 그런데 상당히 의미는 있어. 그 부족한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채워서 치료하는 게 이제 가장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대학병원 치료는 아까 말했듯이 줄기암을 못 죽여. 현재는 줄기암을 못 죽이기 때문에 항암을 하면 줄기암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른 치료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요게 바로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종양 미세환경이 항암제 들어가는 거를 최대 50%까지 막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자연요법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냐, 뭐 자연요법이 효과적이면 그걸 권하겠지. 그런데 자연요법이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요법의 방향은 맞지만 이 크기가 엄청 센 건 아니라는 거야. 봐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한 지표로 평가할 수가 없어, 암은.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라는 걸 가지고, 뭐 이건 장수와 관련된 거지. 이 텔로미어 길이를 얼마나 늘려주냐, 이런 걸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본 거야. 여기 봐봐. 그냥 운동하고 소식한 거, 운동하고 소식하면 0.1% 늘어나. 1년 동안 운동 소식하면. 그런데 이렇게 자연요법이지, 채식 위주의 저지방 식단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사회적인 관계 맺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산에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 이런 자연요법을 했을 경우에 텔로미어 길이가 2% 늘어나지, 1년 동안. 그럼 운동 소식한 거에 20배야. 효과가 있다는 거야. 산에 가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고압산소를 한 경우는 1년 동안 텔로미어 길이가 150% 늘어나. 150%. 그러면 산에 가는 거에 몇 배야? 75배야. 75배.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지만 치료의 크기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야. 고압산소랑 산에 가는 거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게. 그럼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암의 성장 속도가 느린 사람은 살아.
암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느려. 그러면 자연치료가 요 정도의 힘은 발휘하니까 이런 사람은 살지. 그러니까는 수술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다 떼고 암이 없어. 미세한 암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사는 거야. 그런데 뭐 지금 막 암이 여기저기 막 잔뜩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돌아가시지. 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암이 빨리 자라는 걸 어떻게 제어를 하겠냐고. 다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사기암인데 산에 갔다가 사는 사람들은 뭐 100명에 몇 명 될까? 한두 명 될까? 사는 사람이 있어, 정말 간혹.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1%를 노리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의 세기가 센 거. 대학병원 치료도 왜 의미가 있냐면 치료의 세기가 세거든.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확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안쪽에 있는 줄기암을 다 잡진 못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세를 꺾어놓고 뭘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산에 가는 거, 자연요법만 고집하는 거는 너무 쬐끄만 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닭 잡는 칼로 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연요법은 한마디로. 그것도 칼이긴 칼이지.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작은 칼이야. 이거 닭 잡을 때 써야 돼. 근데 그걸로 소를 잡으려고 그래봐. 웬만하면 다 죽겠지. 내가 죽겠지, 소 잡다가. 그래서 힘이 약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자연요법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암 환자를 13년 보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고압산소, 고주파, 면역치료, 뭐 한약, 다종균 이런 걸 권하지만 이걸 써놨어. 여기다가 스트레스, 과로, 불면 관리, 운동, 식이요법, 뭐 녹즙 이런 걸 써놨잖아. 이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 뭐냐면 환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환자는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요법은 필수적으로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게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차이는 많이 나. 그런데 이런 다른 치료들, 이렇게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와 내가 하고 있는 여기 동서약 통합 치료와 암 환자 스스로 하는 자연 치료와 이런 걸 다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더라. 실제로 내 환자 중에 사기였는데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 5년 넘은 사람도 여러 명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다 한 거야. 이런 관점에 고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똑똑해야 돼. 대학병원 치료도 받을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받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적절한 순간 끊어야 될 때는 좀 끊었다가 쉬어야 될 때는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뭐 몸무게가 막 30kg 떨어지고 그런데 대학병원 치료 어떻게 받아? 그런 경우는 쉬면서 면역 올리고 영양 올리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막 그런 몸으로 받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 환자는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아, 지금은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야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고 또는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연치료 한다고 캠프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거기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의학교육 안 받은 분들의 조언은 좀 흘려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보호자여서 아내가 암이 완치됐어. 그러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분은 의학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고 몇 개의 케이스만 봤지. 그리고 뭐 옆에 환자들 몇 명 봤겠지.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구체적인 의학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몰라. 이 환자의 실제 기수는 얼마였고 어떤 항암제를 했었고 이 과정은 어땠고 이런 과정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기본 생리학이나 병리학이나 생화학, 해부학 이런 거를 전혀 모르면서 들은 얘기나 자기 경험한 얘기를 너무 과장해서 환자들한테 말하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 나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본인이 잘 모르니까 계속 AI한테 물어봐. AI한테. 그런데 AI가 답을 줄까? AI가 답을 안 줘. AI는 예를 들어서 90%의 논문이 찬성이고 10%의 논문이 거짓이면 이거를 이러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둘 다 해야 된다. 항상 중립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그런 해석 능력이 없이 카더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흘려들어야 돼. 지금 암 환자분들이 사기암 치료율이 안 좋으니까 암 환자분들이 막 사기만 돼도 겁나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붙들고 막 귀도 얇아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누구 얘기를 더 들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의학교육 받은 사람 얘기를 먼저 고려를 해야 돼,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계신데 건강기능식품 암 환자들이 얼마 먹을 것 같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분들 건강기능식품 파는 분들은
다단계인 분들도 많고 설득력이 어마어마해. 이거면 다 된다, 이거면 암 낫는다, 이런 식의 설득력. 왜냐면 하나만 미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는 엄청 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득력이 엄청 막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뭐 누구도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누구도 좋아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과학적인 그러면 근거들이 있냐, 왜 좋아지는 거냐, 기전을 물어봐야 되는데 환자들은 당장 답답하니까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자연치료랑 건강식품이랑 똑같아. 건강기능식품 내가 지금 13년 동안 몇백 개를 검토해봤지만 그 하나로 치료가 막 되고 이런 건 없어. 항암제보다 뛰어난 건강기능식품 본 적도 없어 나는 여태까지. 그런데 그걸 막 300만 원짜리 이런 거 먹는단 말이야 환자가, 속아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비싼 건 먹지 마라. 내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그건 사기라고 보면 돼. 뭘로 만들었길래 100만 원 20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13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검토를 해봐서 나도 권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주로 10만 원 전후야. 한 달에 10만 원 전후짜리를 권하지. 특히 이제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권하는 거지 이런 걸 권하지 절대 않거든.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기가 얇아서 이런 다단계나 이런 분들한테 설득당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피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고, 세 번째는 대학병원 치료를 막연히 혹은 무섭다고. 왜냐면 수술하면 무섭잖아. 자르고 아프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막 항암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이러면 무섭잖아.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학병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대학병원을 깔고 다른 치료를 가미하고 병행을 하는 게 훨씬 오래 살다라는 거야. 물론 대학병원에 옵션이 없을 경우는 안 그렇지만, 치료 옵션이 아까 뭐 수술이 있다. 수술은 내가 볼 땐 거의 해야 돼. 치료율이 제일 높거든 지금. 전 세계 암 치료율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딱 골라라. 뭘 것 같아? 수술이야. 수술은 압도적으로 높아. 왜냐? 안쪽에 있는 줄기암이든 뭐든 다 떼내잖아 그냥. 그러니까 수술이 될 수 있다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대학병원이 암을 완치시켜주는 건 아니야. 지금의 아까 통계 봤잖아. 사기암 치료는 아직도 낮단 말이야. 뭐 20%, 10%뭐 어떤 건 5%막 이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너무 멀리할 필요는 없는 게, 대학병원이 기준점을 제시해 주거든. 검사를 하면서 최신 치료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볼래요. 점점 좋은 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완전히 뭐 대학병원 치료가 다 해주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대학병원의 표준치료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동서의학 통합치료나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자연치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게 생존율이 가장 높더라. 이게 나의 결론이고,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생존율을 높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촬영을 마칠게.